네, 안녕하세요. 넝쿨복 TV입니다. 제가 요 며칠 전에 펜트하우스 재방송을 보다가 좀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어요. 어떤 장면이었냐면 석경이가 심수련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여기가 천수지구에서 가장 노른자위라면서 게다가 상업지구여서 용적률 800%까지 받아서 빌딩 올리면 이게 얼마짜리야? 라고 하더라고요. 아니 드라마인 걸 감안하더라도 어린 주석경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역시 펜트하우스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예,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. 근데 지금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거겠죠?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 내용으로 잡은 거예요. 건폐율, 용적률, 그리고 연면적 이 세 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개는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부동산을 공부할 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부동산 개발이나 재개발, 재건축을 할 때도 우리가 꼭 보고 체크를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. 왜냐? 바로 건폐율, 용적률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돼요. 어려운 말 다 빼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건폐율, 용적률을 볼 때 국토계획법에 정해져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어요. 근데 이건 최고 요율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 지자체의 조례를 따릅니다. 조례가 무슨 말이냐? 그냥 쉽게 말해서 법이에요. 지자체마다 법이 있고요. 그 지자체의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서울은 서울시 조례, 경기도는 경기도 조례를 봐야 되는데, 자, 아래에 있는 표는 서울시 건폐율 용적률이에요. 잘 보시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해서 자연 녹지 지역까지 도시 지역에는 16가지의 용도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.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모든 땅에는 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. 목적이 없는 땅은 없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 목적대로 땅을 사용하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보전 녹지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을까요? 용도가 보전 녹지예요. 이름만 봐도 녹지를 보전하겠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. 그럼 공장은 어디에 지어야 돼요? 뭐 전용 공업 지역도 있고 일반 공업 지역도 있고 중공업 지역도 있잖아요. 여기에다 공장을 지으란 말이에요. 이해되시죠? 그래도 난 여기 공기도 너무 좋고 뭐 푸른 들판이 너무 마음에 들어. 공장 여기다 지을 거야. 막 그러고 있습니다. 그런다고 지을 수 있어요? 지자체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못 지어요. 어떤 사기꾼이 보전 녹지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. 여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거야. 너도 투자해. 그러면서 막 꼬신다고 해볼게요. 그럼 이 용도 지역을 모르는 사람은 아 진짜? 그럼 여기 진짜 대박 나겠네 하고 투자를 하겠죠. 그럼 나중에 개박살 나겠죠. 근데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하고 아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지 아닌지 뭐 토지 이용 계획도 뽑아서 뭐 용도 지역이 뭔지 건폐율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보고 이게 순 사기꾼 새끼인지 진짜 사업성이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놈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. 자, 그리고 이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 있습니다. 이렇게 정해 놓은 이유는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예요. 이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조례를 바로 찾아보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 여기에서 주소를 입력하시면 여기 좌측에 건폐율 용적률 그 빨간 박스 보이시죠? 거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건폐율부터 한번 볼게요. 우선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 한 필지의 토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입니다. 그러니까 건폐율이 50%라는 것은 100평의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50평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. 건폐율이 50%라고 해서 100평의 토지에 딱 50평으로 건축물을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. 맥시멈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럼 용적률은 한 필지의 토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. 100평짜리 토지가 있는데 용적률이 200%라면 그 토지 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평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대지 면적의 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참고할 거 하나는 지하층,
지상주차장, 피난안전구역, 그리고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공간, 이 네 가지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이 안 됩니다. 참고하시고요. 좀 더 쉽게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. 공통으로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 땅이 있습니다. 건폐율 50%, 용적률 50%인 땅과 건폐율 50%, 용적률 100%인 두 개의 땅이 있어요. 50% 50%인 땅은 한 개층만 지을 수 있는데 50% 100%인 땅은 한 개층을 더 올려서 두 개층이 가능합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 여러분은 최유효 이용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? 사전적 의미로는 부동산을 합법적, 합리적이며 최고, 최선인 이용 방법으로 활용하여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. 이 부동산이라는 건 각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리고 땅에 건축을 하면 설계비부터 해서 건축비, 금융비용 등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.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. 이렇게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입되는 부동산 개발에서 땅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는다거나 수익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개발을 하면 안 되겠죠.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땅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원칙대로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똑같이 대지 매입을 10억에 했어요. 1층만 지은 왼쪽은 건축비 2억까지 해서 12억을 투자해서 수익률이 1.53%가 나옵니다. 자, 여기서는 계산하기 쉽게 설계비, 인허가, 금융비용들은 다 빼고 얘기를 할 거예요. 이거 다 투입하면 수익률은 더 떨어지겠죠. 오른쪽은 용적률 100%라서 2층까지 지은 거예요. 건축비는 더블로 들어갔지만 수익률은 2.65%까지 올라갔습니다. 한 개 층을 더 지었을 뿐인데 수익률이 올라갔어요. 자, 그럼 아까 석경이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. 만약에 여기가 석경이가 말한 대로 상업지역이라 용적률 800%를 받아서 16층으로 지었다. 그럼 수익률이 훨씬 더 커지겠죠. 내가 투입하는 비용이 커지더라도 용적률 800%, 16층을 지을 수 있는 땅에 난 4층만 지을 거야. 이런 사람은 없겠죠. 같은 땅에서도 이 용적률에 따라 토지의 효율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만 놓고 본다면 요율이 높은 토지가 당연히 효용이 크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. 이해되시죠? 자, 다음 연면적을 보겠습니다. 연면적이라는 거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서 5층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00이라면 연면적은 500제곱미터라는 의미예요. 우선 아래 보면 지하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제가 써놨는데요. 이 지하층은 층수 산입은 하지 않아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 층수를 얘기를 할 때 지하 층수를 포함해서 말하지 않잖아요. 우리가 딱 보기에 1, 2, 3, 4, 5층이에요. 5층 건물이면 5층 건물이지 지하가 2층까지 있으니까 7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. 그죠? 그 말이에요. 지하층은 연면적에는 포함을 시켜요. 그래서 위 그림을 보시면 연면적 계산할 때 지상 3개층과 지하 1개층 총 4개층의 바닥 면적을 곱한 거예요. 이해되셨죠? 하지만 용적률 산정 시에는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까 용적률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. 네, 오늘 이렇게 건폐율, 용적률, 연면적까지 알아봤습니다.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혹시 나중에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석경이를 떠올려 주세요. 상업지역 800% 용적률. 높게 지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었구나. 네, 오늘은 이렇게 개념만 딱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석경이 때문에 오늘 참 재밌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 여기까지고요.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내용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